다음에 이제 문장의 연결이 있습니다. 문장의 연결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제 다른 특징인데, 여러분들이 영어와 같은 것은 두 문장을 연결할 때는 and와 but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we had dinner together. 우리는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we went to the park. 공원에 갔다라는 두 문장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영어에서는 이런 and 이런 것을 쓸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어, and에 해당하는 한국어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럼 한국어는 저때 그리고를 쓰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밥을 먹었다. 그리고 공원에 갔다. 문장은 돼요. 문장의 의미의 연결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문장이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럴 때는 우리는 같이 밥을 먹었다 하고 문장 하나가 끝납니다. 그리고 같이 공원에 갔다. 이것도 또 하나의 별개의 문장이다 이거죠. 그리고라는 말을 썼지만, 영어의 and에 해당하는 그리고라는 말을 썼지만 여전히 영어에서는 한 문장이 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 문장으로 남습니다. 그럼 한국어는 어떻게 해서 한 문장을 만드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을 써서 우리는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연결어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거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어미라 그래서 연결어미라고 합니다. 물론 연결어미로 대부분 한국어는 연결이 됩니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능이 비슷한 다른 표현들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 좁다라는 문장과 차들이 다니기 어렵다는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이유 관계잖아요. 왜 차들이 다니기 어려워? 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아서를 써서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연결 어미를 써서 연결할 수도 있고, 기 때문에는 어미가 아니에요. 벌써 띄어쓰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게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다른 표현을 써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나서 산책을 했다. 밥을 먹었다. 산책을 했다. 밥을 먹고 나서 산책을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 니은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니은 뒤, 밥을 먹고 난 뒤 산책을 했다와 같은 표현을 가지고도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팁인데, 번역을 잘하려면 문장의 연결을 잘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4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4개의 문장이 있는데 순서에 관계없이, 여기는 지금 시간 순서로 되어 있어요. 오 씨는 대학 졸업 후 서울 압구정동에서 죽을 팔다가 사업에 실패했다. 그래서 죽가게를 할 때 단골 손님들이 이유식용 좋은 죽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가게를 그만두고 귀농을 한 거예요. 시골로 간 거죠. 이때부터 친환경 농산물 이유식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이 4개의 문장을 순서에 관계없이 가장 자연스러운 2개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라. 이런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1번부터 시작을 해서 4번으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힌트를 주면 안 되겠네요. 하여튼 이 문장을 가장 자연스러운 2 문장으로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한국어는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따로 모범 답안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연결 어미를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괄호 속에 연결 어미가 요것만 빼놓고 8번 문제만 빼놓고는 다 괄호 속에 연결 어미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가 푸는 것보다도 한번 각자 풀어보시고 모범 답안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여기에 면서라는 어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면서는, 우리가 토픽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면서는 대부분이 동시 동작입니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는 동작과 밥을 먹는 동작이 2개의 별개의 동작이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토픽의 6급을 넘어서서 토픽 6급까지도 안 나오는 것은 면서가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뭐라 그래요? 택배, 배달 사업이 더 번창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디에 그런 것을 넣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이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한국어는 서술어로 문장이 끝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문장의 끝맺음이 문장의 질을 좌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초급 학습자들에게도 발음의 유창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끝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끝내도 문장은 틀린 게 아닙니다. 저 문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있겠다. 이 뒤를 더 이만큼을 더 갖다 붙인 거예요. 내용상, 의미상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붙임으로써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건 아니죠. 그 글의 성격에 따라서 갖다 붙이는 거죠. 밑에 보면은 많은 생의 진실들이, 인생의 진실들이 그 꿈들 안에 간직되어 있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해도 정확한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모를 일이다 라고 함으로써 이것은 수필과 같은 글에서는 모른다보다는 모를 일이다 이렇게 써주는 것이 글이 훨씬 더 살아있고 화려해지는 그런 것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책을 읽을 때 내용 이해도 굉장히 중요한데, 번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통역이야 의미 전달이 중요하지만 번역은 글로 남는 거기 때문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어미를 어떻게, 그 작가가, 그 글 쓴 사람이 어미를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 어미가 아니라 그 서술의 끝을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고, 나 같으면 이렇게 썼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평가하기가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